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오늘도 운명처럼 저의 영상을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결혼과 관련된 모습들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와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될 것인지 타로 카드를 통해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과 결혼을 하게 될 상대, 그리고 결혼 후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제가 카드를 뽑을 때 눈에 들어오셨던 카드가 있으시거나 끌리는 스톤이 있으시다면 그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신 분들은 정지 버튼 누르시고 천천히 카드들을 둘러보세요. 그럼 시간 5초 드립니다. 네, 초록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초록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결혼 운에서 가장 먼저 결혼 상대에 대해서 읽어봤는데요. 보물섬 카드, 새로운 사랑, 엄청난 변화를 기대해라. 이 세 장의 카드를 보면 여러분의 결혼 상대의 특징 중에서는 좀 새로운 사람일 것이다. 혹은 여러분의 과거 사랑에 대해서 그 패턴을 아예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이분이랑 만나게 되면서는 내가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이런 마음 드실 수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이분과 같은 스타일을 좀 생각해 보지 못하셨을 수 있어요. 종합적으로 초록분들에게는 좀 새롭다라는 감정을 이분이 굉장히 크게 주는 인물로 보이는데요. 또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이분을 만나게 된 이후부터 이 사람은 도대체 이제까지 어디 있다가 나타났나, 좀 이런 마음 강하게 가지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보물섬 카드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보물, 그리고 나조차도 이제까지는 몰랐던 세상, 좀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보물섬을 보면서 이제까지 이 사람 어디 있었지? 왜 나는 이 보물섬 못 찾았지? 어디다가 이제야 나타난 거야? 좀 이런 생각 드신다고 볼 수 있거든요. 또 이렇다는 흐름을 보면 몇몇 초록분들은 좀 이분을 알게 되는 시점까지, 이분을 알게 되는 그 처음 시점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셨을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분을 만나기 전에는 이 보물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좀 심드렁하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가운데 들어온 뉴러브, 이 카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또 이 사람이 당신의 로맨틱한 감정을 휘저을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로맨틱한 감정이 별로 없이 딱딱해져 있던 여러분의 마음, 좀 잔잔해졌고 좀 굳어져 있었던 그런 호수에 돌이 하나 쿵 떨어지는 느낌이고, 또 호수에 태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그래서 휘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변화가 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아마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사람, 결혼의 시점에 맞춰서 오히려 나타나는 사람이 아닐까라고도 보여지고요. 또 타이밍으로 봤을 때도 결혼하기에 굉장히 일반적인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 빠르거나 또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결혼하실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그냥 이때쯤 되면 내가 결혼해야겠다. 좀 이런 생각 드시는 시기가 될 것 같아요. 막상 여러분이 나는 이미 결혼이 좀 늦었어 라고 생각하실 순 있는데요. 하지만 원래 여러분이 좀 시기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자마자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여러분의 성향상 잘 안 드실 것이기 때문에 결혼을 할 것 같다는 마음이 처음은 들더라도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드시는 편이실 거고, 좀 천천히 생각하셔야 할 거고,
또 여러분만의 템포도 있고 박자감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래서 초록분들은 뭔가 급하게 결정된다기보다는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구나. 이제 어느 정도 알아간 것 같고 또 이제는 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좀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시기. 이제 그때 여러분은 결혼 과정에 돌입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의 배우자와 상대방, 이분에 대한 카드를 보면 멘토라는 단어가 들어왔고 또 동전의 왕, 또 교환 카드까지 들어왔거든요. 여러분이 이분한테 좀 기대게 된다. 상대방은 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일 것이다. 이런 공통점도 읽어볼 수 있어요. 이 세 카드가 다 모두 좀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을 수 있고요. 사회생활 경험이 좀 풍부하다든지 또 여러분이 갈등이나 고민이 생겼을 때 이 상대방이 여러분과 영혼이 교감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한테 많이 기대게 되시는 것 같아요. 또 이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게 되는 흐름도 있는데요. 이분이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를 살펴보면 아마 초록분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이 사람이라면 좀 믿고 의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결혼을 더 결심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의 배우자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고 완전히 오픈되는 사람이거든요. 늘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확실히 좀 신뢰의 감정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유행이나 뭔가 사람들의 정치, 권력 이런 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주관도 뚜렷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의 성향을 읽어보면 보통 유흥을 잘 즐기지 않는 분으로 볼 수 있거든요. 뭔가 중독적인 취미를 가지지 않게 되고 또 스트레스 푸는 방식이 왜곡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마 이 상대방을 통해서도 좀 더 건강한 삶을 살아야겠다. 나도 열심히 노력하고 본받아야겠다. 좀 이런 생각 많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분의 연애 장면도 예상해보면 조금 더 어른스러우시거든요. 좀 고요하고 또 현명하고 편안한 그런 분위기가 가능해요. 늘 옆에 있으면 좀 따뜻하고요. 시끄럽지 않고 평화도 찾을 수 있게 되고요. 이 교황이 말해주는 힘은 좀 소소한 행복을 함께 나누고 또 영혼의 에너지를 채운다. 좀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분을 통해서 좀 나무 그늘에서 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것이고요. 또 이분이 동전의 왕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대표적으로는 금전적인 부분, 또 자신이 이룬 성과 이런 것들도 꽤 클 거예요. 또 그걸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리더십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카드의 합을 고려해보면 좀 이분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 봉사활동을 하신다든지 또 동물에 대한 사랑, 자연에 대한 사랑 이런 것도 가지고 계시고 또 이게 몸에 배어있는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분이 참 이 사람한테는 배울 것이 많다. 온화하고 안정적인 사람이다. 그런 성품이 나에게 참 도움이 되고 따뜻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들어온 멘토 카드를 보시면 주인공이 한 여인을 감싸 안고 보호하고 있는데요. 초록분들은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이렇게 편안할 것이다 라는 생각도 있지만 더 큰 부분은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동등하게 서로를 생각하거든요. 이 상대방은 자기가 감싸주면서도 계속 여러분의 의견을 들으려고 할 것이고 또 그러면서 여러분을 감싸주고 동시에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도 강하게 받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이 더 이분을 만나게 되면서 결혼 생각 자체가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 읽어볼 수 있는데요. 내가 결혼을 한다는 결심도 이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었듯이 또 다른 누구를 만나면 이런 마음을 얻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대체될 수 없다라는 느낌도 강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결혼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셨던 염세적으로 여기셨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을 놓치면 나는 정말 결혼 생각을 더 이상 안 할 것 같다. 이렇게도 생각하실 것 같아요. 또 이분과 어떤 장면을 계기로 여러분이 결혼을 결심하시는지, 또 결혼에 이르는 과정들 카드로 뽑아보셨는데요. 컵의 기사 카드는 천천히 완만하게 감정이 다가온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기사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좋은 소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마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먼저 결혼을 하자 이렇게 표현을 적극적으로 할 거고 또 프로포즈도 할 것이고요. 그 방법이나 순서나 시기 같은 면이 굉장히 부드럽고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에도 너무 급하지 않을 것이고 또 너무 늦지도 않아요. 이제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분의 성향, 상대방의 성향 자체가 좀 온화하기도 하고 또 이분은 생각 없이 행동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준비성이 철저해요. 결혼에 대한 생각이나 준비가 다 완벽히 된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프로포즈를 할 것이고 또 프로포즈의 준비도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당연히 감동받으실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여러분이 평소에 지나가는 말로 하셨던 얘기를 이분은 좀 계속 기억하게 되고 그걸 프로포즈 때 넣는다든지 또 여러분이 심쿵할 만한 그런 멘트를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분이 뭔가 이성의 마음을 잘 알고 뭔가 다루고 그걸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이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 100% 있고 그걸 또 꼼꼼하게 기억하거든요. 거기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는 첫 번째 인상, 프로포즈에 대한 느낌도 정말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정성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특히 프로포즈 이후에 결혼에 대한 마음이 좀 확고하게 굳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 나는 결혼을 할 수밖에 없겠다. 정말 이 사람이랑 해야겠다. 이렇게 여러분의 진심에서 우러나오게 되거든요. 결국 여러분을 향해서 다가오는 이 상대방의 진심, 그게 여러분의 결혼에 대한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라고 보이고요. 또 그 이후에 이 상대방은 좀 순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 가족에게 여러분을 소개하고 또 여러분의 가족에게 소개되고 좀 이렇게 천천히 순서대로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결혼을 앞두고는 별로 마음고생하실 일은 없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뒤에도 칼의 왕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방이 결혼을 위한 돈 문제라든지 어떤 갈등 상황,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걸 좀 논리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결혼을 하려고 하면 결혼하는 상대방이 생긴다면 이렇게 뭐든지 좀 편하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이 칼의 왕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뭔가 조사도 많이 할 거고요. 또 마지막 순간에 의사결정은 또 무조건 같이 하려는 그런 마음이 강하거든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결혼 준비가 굉장히 편하고 자연스럽고 또 쉽다라고 여기실 것 같아요. 또 두 분의 결혼 생활 보여주는 카드도 뽑으셨는데 이렇게 발코니에 나와서 보름달을 뒤로 하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장면 이렇게 들어왔고요. 또 만지의 여왕, 또 교황 카드가 들어왔어요. 이 카드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두 분은 새로운 장소로 가셔서 집을 마련하게 된다든지 좀 이전의 가족과는 떨어져 지내면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두 분이 기존의 가족과 한동안 가까이 산다든지 처음에 같이 사시게 된다고 하면 두 분은 좀 여행을 많이 가실 것 같아요. 또 두 분만의 별장을 만들게 된다든지 이렇게 딱 두 분만 지내는 공간, 여기에서 더 강한 애착을 가지시게 된다고 보이는데요. 두 분의 취미생활도 읽어보면 뭔가 도심을 떠나서 유유자적하면서 쉰다든지 등산을 같이 한다든지 자연과 시간을 보내고 또 명상을 하고 두 분은 여행을 갔을 때 짝으로도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둘이 딱 붙어 있어야 훨씬 더 많은 에너지 교류가 되는 커플이시기 때문에 두 분은 각자의 공간, 각자의 시간을 배려해 주시기보다는 같이 있으면서 할 일을 나누고
무조건 같이 있는 것, 어쨌든 함께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좋아하게 되시는 모습이거든요. 또 이 완즈의 여왕은 선택과 집중, 이런 것에 의미를 보여주기 때문에 두 분은 자녀를 갖게 되더라도 두 분의 신혼생활을 어느 정도 가지실 수 있다고 보이고요. 두 분 다 성향 자체가 급하게 일을 진행시키는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여유를 가지고 또 계획을 맞춰서 하시는 이런 걸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두 분은 아이를 원하는 시기도 서로 이야기하고 조율하고 또 합의를 거쳐서 하실 것 같고요. 또 아이 계획에 맞춰서 인생의 미래 계획도 해나가는 좀 그런 모습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나의 부모님은 늘 두 분이 같이 있는 걸 참 좋아하시는 이런 껌딱지 같은 분들이셨어. 또 항상 얘기하는 분들이야. 우리 부모님은 항상 의견을 나누고 또 합의하고 결정하는 분이야. 이런 부모의 모습 보여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에게 항상 의견을 물어볼 것이고 또 3시, 4시, 5시 이렇게 함께 의견을 조율해가는 그런 공동체로서 독립적으로 존중받고 자라는 모습 가지게 될 것이라고 보여져요. 네, 그럼 초록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하양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양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결혼 운을 읽어보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특징과 정체를 봤는데요. 하나씩 블럭을 쌓아가는 이 빌딩 블럭, 또 웨딩 카드, 새로운 로맨틱한 사이클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카드가 들어왔어요. 결혼 운을 두고 카드를 뽑으셨는데 하양분들께서 딱 한 장인 이 웨딩 카드를 잡으셨기 때문에 하양분들은 정말 결혼 운이 좋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운명을 놓고 봤을 때 결혼이라는 것이 매우 긍정적인 사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실 사람들 중에 결혼이라는 사건 이후에 인생이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몇몇 분들은 결혼 자체가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하셔서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하지만 하양분들은 이 웨딩카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평생에 내가 정말 결혼하길 잘했다. 나는 결혼하기를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가능성 가장 크게 가지셨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치관이나 여러분의 일생의 전반적으로도 결혼이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고 결혼 이후로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삶이 흘러갈 것이고요. 또 결혼을 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가질 수 없는 정말 가지기 어려운 행복들도 있다고 해요. 또 다른 카드들보다 블럭이 하나씩 쌓여간다. 이 카드는 하나씩 천천히 쌓여가는 무너지지 않는 굉장히 단단한 신뢰관계를 말해주는 카드거든요. 하양분들은 배우자랑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많은 추억을 쌓아가실 것이고 또 삶의 지혜를 채워갈 것이고 특히 금전적으로도 점점 안정된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때로 사람들은 결혼을 또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상황에 의해서 약간 타이밍 때문에 결혼을 떠밀려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양분들은 정말 하나씩 두 분만의 속도를 맞춰서 이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아닌 거죠. 내 손으로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부탁하거나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고 두 분이 만들어가는 세계는 금전적인 부분이나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에서도 참견하는 사람이 없어요. 두 분의 주관이 뚜렷하고 그 세계관이 굉장히 공고하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유행에 쓸려서 어떤 선택을 하신다든지 주도성 없이 어영부영 이렇게 급하게 대처하시는 게 아니라 두 분은 일단 각자가 단단히 서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더더욱 두 분은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정도를 걷게 될 거고
유행과 관계없이 두 분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강한 커플이거든요. 또 그렇다고 두 분은 정말 금전적인 성장, 여기만 성취하려는 게 아니라 로맨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겪어보지 못한 장면들을 상대방과 함께 만들어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은 이런 흐름들을 읽어보면 결혼 전부터도 서로 몸이 끌리고 또 마음이 끌리는 이런 시간들도 충분히 만끽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또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뭔가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랑 정말 좋은 시기에 만나서 결혼을 앞두게 되고 또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안정감도 가질 수 있는 하지만 새로움도 숨겨져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분이라기보다는 좀 새로운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또 여러분의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읽어보면 힐러 카드가 나왔고 또 절제 카드, 완지의 왕 카드가 나왔는데요. 완지의 왕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삶의 경험이 좀 많다라고 보여지고 좀 어른스러워요. 미래를 또렷하게 바라보고 또 자기 일에 있어서 특히 열정이 강하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할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약간 이런 이미지도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마 상대방을 처음 봤을 때 이분의 열정이라든지 좀 프로 같은 모습, 여기서 매력을 크게 느끼게 된다고 해요. 또 이분은 눈치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또 세상을 바라볼 때 한 걸음 멀리 떨어져서 큰 그림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도 있어요. 성격이 모나지 않고 치우치지 않았고 또 갈등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이분을 봤을 때 여러분의 첫인상은 이 사람은 이 일을 하루 이틀 해본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자기 전공이나 자기 회사나 사업 여기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다른 유흥을 즐길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분은 일과 삶이 아예 일치되어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에 가깝다고 보여지거든요. 또 그러면서 사실은 사람의 감정을 굉장히 잘 다루는 분이기 때문에 유행도 파악할 수 있고 세상에 대한 통찰력이 남달라요. 이런 분의 경우에는 뭔가 마케팅이나 홍보, 또 광고 이런 데에서도 자기만의 능력을 굉장히 크게 발휘할 수 있는 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점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은 사실 일하는 장소에서 회사에서 굉장히 환영받는 사람일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승진하고 관리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분은 성공지향적인 분이 아니라 일 자체의 기쁨을 누리는 분이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가면서 오히려 일을 줄이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랑 시간을 같이 보낸다든지 세상을 조금 더 편하게 바라보려고 하고 책을 읽는다든지 문화생활을 즐긴다든지 연구를 계속하는 방향은 될 수 있지만 이분은 이런 성향상 돈을 쫓아가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를 키운다든지 뭔가 학계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보는 데에 더 큰 기쁨을 가지는 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청년의 때에는 일 자체에 굉장히 흥미가 강하고 또 일에 열정을 가지고 일에 푹 빠져서 사는 그런 분이고 사람들이랑 술을 마시거나 이런 데서 스트레스를 풀지 않고요. 이 절제 카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뭔가 조용한 곳에서 책을 읽는다든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눈다든지 이런 걸 더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그런 모습 때문에 여러분이 더 마음에 뭔가 복잡한 게 생기거나 갈등이 생길 때, 또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이 이 배우자에게 많이 의지하시게 될 거예요. 특히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런 미래의 선택이나 행동에 대한 부분, 이 배우자가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줄 것이고 또 많은 지혜와 행동의 방식들을 알려줄 텐데요. 나를 좀 가이드 해주면서 그 방식들이 나에게 너무 잘 맞고 편안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마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가 앞으로도 굉장히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거고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이 사람이 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도 괜찮겠다. 이런 믿음도 점점 커지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보다 사회 경험이 좀 많을 수 있고요. 또 일을 좀 빨리 배운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나이가 정말 조금 더 많아서 원숙할 수 있고요.
훨씬 더 여유 있는 모습이 강해요. 예전에 알고 있던 사람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정년기라고 생각했을 때 만나게 되는 새로운 사람이고요. 연애를 짧게 하고 결혼하기보다는 조금 천천히 진행하고 또 두 분은 연애하는 기간도 어느 정도 이상 확보하실 거예요. 사계절을 보내게 되면서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게 된다든지 혹은 사계절까지 안 가더라도 뭔가 감정의 사계절은 다 겪게 되는 모습이 있거든요. 두 분이 결혼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보시면 컵 10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두 분은 각자의 삶에서 뭔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걸 감싸 안게 된다든지 또 힘든 순간에 공감대를 나눈다든지 같이 함께 해결하고 일을 한다든지 동료 의식을 가진다든지 또 각자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러면서 확 가까워질 수 있고요. 이렇게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보거나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사람이랑 살면 앞으로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두 분 사이에서 서서히 자리 잡게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분의 결혼에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라고 한다면 사실 두 분은 거의 동시에 결혼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 뒤에 들어온 동전 1번 카드 또 동전의 기사. 두 분은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면서 움직임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양분들은 이 결혼을 통해서 좀 삶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다. 결혼을 기점으로 삶이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였는데요. 두 분은 연애하다가 자연스럽게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사를 하신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이직을 한다든지 유학을 결정한다든지 이렇게 이동을 생각하게 되고 이 계기를 기반으로 해서 그럼 우리 같이 가자. 함께 이동하자. 좀 이런 모습도 들어올 수 있어요. 손에 이렇게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몇몇 분들은 우리 부모님이 퇴직하시기 전에 결혼하자. 이렇게 결심하실 수 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하자. 이런 분들도 몇몇 분 계실 거예요. 외부에서 자연스럽게 기회를 주게 된다. 이런 키워드는 우리가 이제는 알 만큼 알고 어차피 서로가 아니면 결혼은 의미가 없는데 이런 차에 자연스럽게 결혼을 이야기하게 되는 계기가 외부에서 하나 던져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또 두 분은 이 동전 1번이랑 동전 기사가 연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기회가 도움이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어요. 양쪽 부모님의 한쪽이나 양쪽으로부터 어떤 금전적인 지원을 받게 되실 수 있고요. 금융기관에서 대출 같은 걸 수월하게 받게 되면서 시작하신다든지 이런 기회, 청약을 하게 되면서 결혼을 생각하자라고 하실 수 있고요. 이번에 내가 이사하면서 대출을 크게 받게 될 텐데 이렇게 할 거면 어차피 경제도 함께 합치고 우리 결혼해서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이 진행될 수 있고요. 공공기관으로부터 집을 지원받는다든지 돈을 지원받게 된다든지 장학금 받으면서 시작하신다든지 또 주변에서 축의금을 좀 많이 주게 된다든지 이렇게 외부에서 뭔가 돈과 기회를 쥐어주는 그런 장면들이 결혼 과정에 있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두 분은 우리가 정말 축복받는 결혼을 하는구나 이런 마음 드실 거예요. 이렇게 주변에서 도와주고 축복해 주는데 우리 앞으로 열심히 살아보자. 우리 잘 살아보자. 이런 다짐도 있거든요. 그런 느낌 때문에 더 결혼 생활에 대한 의지가 강해질 것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두 분의 결혼 생활을 본격적으로 읽어보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앞에서 소를 끌게 되고 또 나머지 한 분은 뒤에 앉아서 편안하게 따라가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 두 분이 역할 분담을 굉장히 잘 하시고 또 갈등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도 볼 수 있어요. 두 분 다 사실 맞벌이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경제 관리는 이 사람이 하고 또 살림할 때도 빨래는 누가 하고 설거지는 누가 하고 청소는 누가 하고 이렇게 역할을 딱딱 나누고 또 그걸 미루는 게 아니라 또 일방적으로 내가 도와주는 거야 라고 생색내는 게 아니라 두 분은 이렇게 해야 함께 하는 거야 라는 기본적인 관념을 공유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민주적이면서 갈등도 없고 편안하다. 결혼 생활 굉장히 수월하고 너무 행복해.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이제 이렇게 소소한 일에서부터 두 분이 역할 분담이 잘 되는 거는 사실 그만큼 서로를 향해서 배려심이 크기 때문이거든요. 각자의 부모님에게도 또 각자가 알아서 잘 하기도 하지만 또 서로의 부모님을 두고는 일단 감사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서로의 부모님에게도 자기가 나서서 효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또 두 분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더 확인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더 고마워하고 감사해가는 그런 자세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관계예요. 또 두 분은 결정적으로 가족을 좀 크게 단단하게 이루려는 마음도 생기신다고 하는데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시간부터 아이를 아마 계획하시게 될 거고 아이가 곧 생길 텐데 이제 이렇게 해보자 라는 대화도 늘 나누게 되고 또 혹은 반려동물을 키우시게 된다든지 혹은 자녀를 좀 많이 낳아보자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대가족을 이뤄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든지 혹은 친구 가족이랑 모임을 자주 갖는다든지 가족 모임으로 크게 여행을 가신다든지 이렇게 캠핑을 가신다든지 이렇게 두 분은 좀 가족과 가족이 연결되는 그런 날들도 꽤 많은 결혼 생활로 보이거든요. 평소에 혼자만의 시간을 좀 즐기시는 하양분들이시더라도 좀 결혼한 이후에는 인간관계가 넓어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된다라고 해요. 아이들을 키울 때도 이렇게 공동체로 키우게 되고 그래서 하양분들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많은 경험을 일단 하게 해주셨어. 경쟁적으로 살아라 라기보다는 여유 있게 생각하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야 한다. 행복은 나누어야 더 커진다. 이런 가치관을 주셨다라고 배우게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하양분들의 결혼 생활을 읽어보면 좀 편안하다. 또 소박하지만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제 이런 키워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은 늘 온화하신 분이었다.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를 참 든든하게 의지하고 우리의 끈이 연결되어 있었다. 가족은 원래 그런 건가 보다. 그렇게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공동체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라나게 될 것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하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빨간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빨간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결혼 운을 보기 전에 먼저 배우자의 특징들 밑줄에서 먼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과 접점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같은 종족이다, 트라이브, 부족이라는 뜻의 카드, 그리고 종교적인 영향력, 어려운 시기에 끝이 오고 있다. 이제 이런 키워드들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은 결혼 전에 만났다가 헤어졌다를 반복한다든지 혹은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인데 친구나 동료로 존재했던 지인으로 있다가 가까워진다든지 혹은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두 분은 예전에 우연한 접점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알고 보면 같은 장소에 있었다든지 두 분의 공감대가 분명히 과거에 있었다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먼저 부족이라는 카드는 같은 뿌리를 의미하거든요. 어쩌면 두 분은 전생에 같이 있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예전에 같은 동네에 살았다든지 부모님 고향이 같을 수도 있고요. 이제 이렇게 문화가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 해도 뭔가 묘하게 맞는 부분? 우리가 옛날에 알았었나? 이런 접점도 있고요. 두 분이 비슷한 전공을 가졌다든지 접점이 있었는데 그때 왜 몰랐지? 옛날에는 왜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갔을까? 이런 장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두 분은 결혼 전에도 분명히 과거가 존재한다라고 이 세 장의 카드에서 모두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존재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친구나 동료나 그냥 지인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처음에 연인으로 발전될 때 뭔가 과거가 떠오를 수 있어요.
우리 옛날에 그랬는데 라고 생각해서 뭔가 좀 어색하고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도 생길 수 있다든지 혹은 공통의 지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두 분은 과거를 생각하면 두 분만이 피식 웃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두 분이 정말 과거에 같은 학교를 다녔었는데, 같은 동네였는데, 혹은 실제로 진짜 커플이었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이런 식으로 두 분은 과거를 생각하며 뭔가 서로의 흑역사를 알 수도 있는 그런 커플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두 분은 어렸을 때 앨범을 본다든지, 또 어렸을 때 이야기, 과거의 얘기를 하다 보면, 너도 그때 거기 있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두 분은 놀랄만한 포인트가 있었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빨강 분들은 두 분이 결혼을 생각하게 될 때는 진짜 두 분만이 공감할 수 있는 웃음 포인트라든지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는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한다니 정말 인생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정말 재밌는 인연이다. 세상 참 넓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정말 좁다.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또 이런 부분은 그만큼 두 분이 서로 결혼 상대로는 생각하지 못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 봤을 때는 두 분이 과거부터 분명히 운명적으로 연결돼 있는데 둘만 모르는 시기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 시기를 보면서 하늘이 봤을 때는 어려운 시기다. 두 분은 왜 서로를 못 볼까? 두 분은 이미 연결돼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 두 분이 맺어지지 않은 시기, 그 시기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두 분은 그 시기의 끝이 되면 결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간 분들은 사실 오늘 카드를 고르신 분들 중에서 아마 생각보다 결혼에는 빨리 이르시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가지고 계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배우자의 특징을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말해주는 카드들을 뽑으셨는데 일단 성공이라는 키워드를 한 번에 읽어볼 수 있어요. 일단 이분은 능력이 엄청난 분이거든요. 돈을 만지는 수완이 있다든지 혹은 돈을 정말 알아보고 그걸 키워내는 능력도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카드들에서 말해주는 돈이라는 거는 자기 능력을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수단, 재화 이런 걸 모두 말하거든요. 그래서 빨간 분들의 배우자 같은 경우는 돈에서 멈추는 게 아닐 거고요. 뭔가 명예를 가진다든지 물려받는 유산이 있다고 해도 그걸 더 키워갈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세상에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타고난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걸 눈에 띄게 성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데 이분은 사실 자기 능력을 굉장히 타이밍이 좋게 가장 극대화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사업 수완이 뛰어나다든지 또 마케팅 능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승진도 굉장히 빠를 거예요. 승진을 본인이 안 하려고 해도 나는 그냥 제야에 머무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자기 앞에 있던 사람, 자기 옆에 있던 사람, 경쟁자가 다 비켜가게 되거든요. 경쟁자를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운을 타고나셨어요. 돈을 쫓아가는 건 아니고 이분은 사실 그냥 자기 느낌, 자기 본능대로 움직여도 돈이 따라오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하게 내버려 두셔도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명예도 오고 돈도 따라오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더 흥이 나는 사람이고 다른 것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사실 보상도 그렇게 늦게 오지도 않고 바로바로 와요.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또 그래서 사실 워커홀릭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돈이 안 따라온다면 이분은 명예가 따라오기 때문에 전공 분야가 있으면 완전히 빠져들게 되고 연구에 몰두한다든지 새로운 걸 개발한다든지 스타트업을 차린다든지 이렇게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 또 그걸 돈으로 명예로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분이랑 같이 있으면 사실 돈 걱정은 안 하시게 될 거고 이 사람이 뭔가 자기 야망에 빠질 때 또 여러분은 또 그 사이에 여러분 취미를 하셔도 되고 여러분 개인 생활을 하셔도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런 결혼 생활을 유지하실 거고 또 여러분은 오히려 결혼한 이후에 자유가 안전하게 보장되는 흐름이 있어요.
또 이분 같은 경우는 돈을 벌 줄은 알지 사실 쓰는 건 잘 못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돈을 어떻게 써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분은 돈이 이 사람 뒤에 따라오거든요. 근데 이분은 계속 앞을 향해 가기 때문에 더 명예를 얻게 되고 더 돈을 벌게 되는 흐름이지 뒤에서 그걸 어떻게 써야 하나 쓸 시간도 없고 쓰는 재주도 없어요. 이제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은 이분이 여러분에게 돈을 딱 믿고 맡기기 때문에 빨강분들 경우에는 이분이 돈을 벌어오고 여러분이 돈을 관리하는 약간 그런 모습으로 결혼 생활 꾸려가실 수 있거든요. 다만 이분은 좀 많이 전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 좀 체력을 유지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좀 신경 써주시면 이분이 돈이랑 명예 이런 거 다 알아서 가져올 사람이니까 여러분은 정말 안락한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일에 굉장히 꽂혀 있거든요. 또 성향상 다른 사람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친목 모임, 술 이런 취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이분을 보시면서 어디 체력이 부족하진 않을까,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건 없을까 이런 정도만 잘 챙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랑 여러분 두 분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두 분의 에너지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흐르긴 하거든요. 이분은 마이다스 카드 이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냉정한 분이고 또 야망이 강하고 돌진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좀 센스 있게 마음을 살핀다든지 주변 상황을 본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이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 이렇게 상대방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이 뭔가 일에 꽂혀 있는데 중간에 중요한 가족 행사 같은 걸 잊어버리게 된다든지 이분이 좀 엉뚱한 구멍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런 부분 채워줄 수 있다. 이렇게 상대방이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게 상대방이 좀 이기적이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자기가 부족한 점, 이걸 채워줄 수 있는 여러분의 매력을 더 크게 느끼는 방향이거든요. 또 그러면서 이분의 구멍은 이분이 스스로 자만하지 않게 되는 흐름이 돼요. 여러분을 좀 더 존경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발현되거든요. 세상의 모든 리더들은 사실 혼자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을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도 두 분은 참 의미 있는 결합이 될 거예요. 또 여러분도 이 상대방을 보면서 이런 구멍들, 허당 같은 모습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참 귀엽다라고 생각하실 거고 이 사람의 이런 부분들을 내가 아니면 누가 챙겨주겠어 약간 이런 마음도 생기실 것 같아요. 이런 흐름들 때문에 약간 이분이 겉으로는 냉정하다든지 완벽주의자 같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막상 두 분이 있는 곳에서는 여러분만 아는 이런 이분의 허술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를 보면 상대방이 조금 담백하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나는 이런 부족한 점이 있는데 네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 또 내가 너를 보니까 결혼을 생각하게 됐다. 나는 사실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묵직하게 고백을 할 것이고 또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두 분은 사실 생각보다 서로 마음을 좀 빨리 확인하시기 때문에 결혼까지 가는 과정 자체는 좀 짧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의 배우자는 사실 성향상 한번 결정한 건 좀 미루지 않고 또 미적지근하게 진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혼 과정도 좀 황제 카드, 완주 6번 카드 굉장히 좀 빠른 시간 안에 착착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결혼하자 이렇게 말이 나오면 바로 상대방이 뭔가 집을 알아본다든지 집을 계약하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혹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원래 살고 있는 집도 사실 공간이 충분히 넉넉할 수 있거든요. 바로 살림만 바꿔서 살자 이런 식으로까지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신혼여행 고르는 거, 식장 고르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일사천리로 진행되거든요. 이번 주에 상견례 하자, 다음 주엔 식장 계약하자 이런 식으로 좀 순식간에 지나갈 거예요. 확실히 속도감에 있어서 상대방이 좀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없이 착착 진행시켜요. 그래서 여러분은 약간 정신 차리고 보니까 결혼식장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도 느끼실 수 있어요. 또 두 분의 결혼 생활 장면 보시면 왈츠를 추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두 분은 결혼 생활 하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주도적이고 상대방이 리더십도 발휘하고 과감하게 결혼 준비도 하고 이렇게 행동했다면
막상 결혼한 이후에는 여러분이 더 목소리를 내게 될 수 있어요. 또 결혼한 이후에는 여러분이 결정 권한이 더 많아지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상대방이 결혼한 이후에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사소한 조언들도 많이 듣게 되고 또 여러분에게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한다라고 해요. 살림살이를 구매한다든지 혹은 경제적으로 큰 결정이라든지 자녀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거의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게 되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원래 결혼 생활이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두 분의 이런 모습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 또 같이 하는 일이 생기고 또 의사결정도 동등하게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두 분은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 각자 일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뭔가 협업을 한다든지 혹은 나중에는 우리 사업을 같이 해보자 이렇게 동업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서로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면서 각자 하는 일이 딱 명확하게 구분된다든지 그러면서 서로 존중하게 되고 아주 똑똑하고 현명한 파트너가 되는 모습이거든요. 또 밖에서는 두 분이 좀 공과 사가 딱 구분되는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두 분이 사업을 하신다면 이제 외부에서는 두 분이 동업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부부셨군요. 약간 이렇게 말할 정도로 두 분은 외부에서는 굉장히 프로 같은 모습 보여주시게 될 수 있고요. 또 두 분이 이렇게 왈츠를 추는 것처럼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거의 갈등이 없고 워낙 또 상대방이 돈과 명예를 가져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관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될 것인데요. 또 두 분의 결혼 생활 전반을 말해주는 카드를 보시면 동전의 왕카드, 또 동전의 기사카드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두 분은 자녀한테도 좀 많은 유산을 물려준다든지 또 문화생활 같은 걸 어릴 때부터 노출시켜주고 경험하게 해준다든지 아이가 나중에 사회에 진출했을 때 좋은 인맥을 연결해 주신다든지 이렇게 두 분은 먼저 살아간 선배처럼 자녀들을 이끌어주고 또 자녀들이 앞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모범이 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빨간 분들의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보면서 나의 부모님은 두 분 다 전문가야. 정말 멋지게 살아간다. 나의 부모님이지만 정말 존경할 수 있다. 나도 저렇게 동등하게 결혼 생활 할 수 있을까? 또 굉장히 멋지게 늙어간다. 이제 이런 생각 가지게 될 텐데요. 특히 두 분은 좀 동등한 입장을 평생 고수하시기 때문에 자녀한테도 강압적이지 않게 되고 특히 자유의 소중함을 계속 알려주시거든요. 아이한테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되 그 안에서 책임을 지어야 한다. 하지만 네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안전하게 너를 지켜주마. 좀 이렇게 메시지를 주실 텐데요. 그래서 두 분은 자녀를 성숙한 사람으로 키워내게 되고 또 자기 삶의 책임감을 강하게 가지는 그런 부모가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빨강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노랑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노랑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결혼운 그리고 배우자의 특징들 읽어봤는데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어떤 분이실까 그 정체를 말해주는 카드들 먼저 보시면 함께 형성하고 함께 성장한다. 유혹해봐라. 자신감이 성공의 열쇠다. 이런 카드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 카드들을 보면 노란 분들의 결혼 상대는 여러분의 결혼 전에서 좀 새롭게 알아가는 사람, 예전에 접점이 강하다기보다는 좀 새로운 느낌이 강하고요. 서로 천천히 알아가고 좀 깨닫게 되는 서로의 존재감이 점점 더 커지는 이런 면모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천천히 알아간다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은 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그런 사이로 보는 것이 더 가능성이 클 거다라고 보이고요. 소개로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연애 기간을 좀 어느 정도 갖게 되는 이제 알아가는 시기 자체를 좀 확보하는 이제 그런 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중요한 키워드에 유혹하라, 자신감 이제 이런 키워드들을 보면 아마 여러분 배우자의 첫인상이 꽤 매력적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읽어볼 수 있는데요. 외모에서나 혹은 외적인 부분, 조건 이제 이런 부분에서
노랑분들에게 확 끌리는 이제 그런 매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좀 당기는 그런 날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다음에도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도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은 내가 좀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확 당겼다. 나답지 않았지만 그게 참 재밌었다. 이렇게 두 분의 연애 시절을 회상하실 것 같거든요. 또 여러분은 나중에 결혼 생활을 하실 때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배우자의 얼굴을 보고 나면 마음이 스르르 녹아버리는, 또 웃으면 안 되는데 피식 웃음이 나버리는 좀 그런 관계라고 보여지거든요.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얘기할 때도 내가 너희 엄마, 너희 아빠 진짜 많이 좋아했어. 약간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노랑분들의 자녀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은 결혼하기 전부터 서로 진짜 많이 사랑했나 보다. 이렇게 느끼실 거거든요. 아마 두 분의 결혼 생활을 좀 더 자세히 읽어봐야겠지만 두 분은 결혼한 이후에도 아마 평생 애정 표현도 자주 하실 거고 손도 꽉 잡고 다니고 좀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런 사랑을 알콩달콩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자신감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온 걸 보면 여러분이 이분 만나기 전에는 사실 사랑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했을 수 있거든요. 또 결혼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 가지셨을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을 만나니까 내가 자신감을 키워서라도 꼭 결혼하고 싶다.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나도 또 멋진 사람이 돼서 저 사람을 내가 유혹하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커플이라고 보이거든요. 또 여러분의 배우자는 아마 어디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의 가족이나 내 친구한테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고 좀 자랑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거든요. 근데 그게 꼭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서 진심으로 이 사람에 대한 애정이 막 샘솟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 샘솟는 애정을 표현하고 싶어지고 또 그걸 상대방이 굉장히 수줍게 받아주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아마도 상대방은 막상 연애 경험은 많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좀 배워가는 것들도 있을 거고 또 여러분이 오히려 가르쳐주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겠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배우자분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 구체적으로 카드들을 보면 먼저 왕카드가 나왔고요. 또 컵 2번 카드,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일단 이 카드들을 보면 이분은 외모적으로도 수려할 것이고 멋지다라는 인상이 강해요. 아마 한눈에 좀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외모적인 특징,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떨지 몰라도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진짜 다른 주변 사람들이 완전히 아웃포커싱 될 정도로 완전 배경처리 될 정도로 이분만 딱 보이는 완전 딱 꽂히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노랑분들은 이분 처음 본 장면에서부터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 것 같아. 이런 생각 가지실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 마지막에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분을 보자마자 운명적으로 연결된 것 같다. 전생에 우린 인연이었나? 전생에 안타깝게 헤어진 로미오와 줄리엣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이 운명이란 단어를 딱 직감하실 거거든요. 그렇다면 서로에 대해서 완전히 알기 전부터 여러분이 먼저 이분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당연히 외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의 시선을 확 사로잡을 것이고 그 특징들이 평생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단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분이 이상형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놓치고 싶지 않겠죠. 그리고 상대방한테 왜 이제서야 나타났어? 나의 운명은 이제까지 어디 있었나? 왜 이제서야 내 앞에 왔나? 이런 생각 강하게 가지실 거예요. 이분의 성향을 보면 그런데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고요. 사실 약간 경주마 같은 분이라서 한눈 팔지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호감을 느끼는 거, 이거를 상대방은 잘 눈치를 채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쑥맥일까 생각해보면 이분이 아마 원래는 이성에 별로 관심이 없었을 수 있고요. 좀 주어진 일만 성실하게 하는 사람. 또 왕카드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대해야 되거든요. 주변에서 이분을 보면서 너는 결혼 생각 없어? 이렇게 물어보면 결혼은 별로 생각 안 했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연애 경험 자체가 없을 수 있어요. 또 결혼에 대한 생각도 당연히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을 보고는 이분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오거든요. 여러분이 또 약간 유혹을 할 거고 또 이분이 순진하기 때문에
또 두 분의 관계를 읽어보면 상대방 입장에서 아, 결혼은 이렇게 하려나 보다. 원래 결혼은 이런 건가 보다. 나는 결혼 생각이 원래 없었는데 다 이렇게 결혼하는 건가 봐. 약간 이렇게 느낄 정도로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굉장히 수월하게 끌려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두 분의 관계의 시작을 읽어보면 약간 여러분이 먼저 함정을 파놓게 되고 거기에 상대방이 아주 맥을 못 차리고 쑥쑥 함정에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약간 우연인 것처럼 둘만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신다든지 여러분이 별로 나는 그렇게 썸 잘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해도 이분이랑은 정말 썸이 너무 쉬워요. 왜냐면 이분이 썸을 정말 못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툭 찌르면 그냥 확 넘어오는 사람이거든요. 또 이 상대방은 여러분의 말을 정말 철석같이 믿고 굉장히 잘 들어요. 두 분의 결혼에 있어서 결정적인 장면, 이 결정적인 계기, 이 자리에 지금 마법사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확 끌어당긴다라고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농담 삼아서라도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말을 하면 상대방은 그걸 진짜 진심으로 생각하고 그러자 이렇게 답할 것 같거든요. 이분은 진짜 순진하고 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는 여러분이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장난삼아 말했지만 얘가 지금 답을 했으니까 프로포즈 한번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여러분이 기다리시기만 한다면 이 상대방은 진짜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상대방한테 아예 너 그럼 나한테 프로포즈 한번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럼 이분은 그냥 다 조사해서 또 완벽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두 분 관계는 혼자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끙끙 앓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분한테는 딱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속 편하거든요. 이제 이분의 성격상 뭔가 딴 생각한다든지 꿍꿍이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하는 얘기는 굉장히 투명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또 잘 삐지지도 않거든요. 또 괜히 막 뒤틀어서 듣는다든지 왜곡한다든지 뭐 자존심 상한다든지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면 그냥 습자지처럼 다 흡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다이렉트로 말하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한편으로 여러분은 내가 이 사람 앞에만 서면 마법사가 된 기분이다. 이 상대방이 이렇게 순진한 사람인데 나 이런 사람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아. 심지어 내 마음에 딱 꽂히는 그런 외모의 포인트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또 여러분은 이분 앞에서는 내가 마법사다이기 때문에 내가 밀당을 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하는 말을 오해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이 상대방의 투명한 매력, 여기에 여러분이 빠져든다라고 보이고요. 또 이 상대방은 여러분한테 100% 오픈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도 내가 이 사람 아니면 이렇게 편하게 대하고 모든 걸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결심하고 그 결혼 직전까지 과정을 들여다보면 주변에는 막상 비밀로 해야 할 수 있고요. 약간의 시간도 필요할 수 있거든요. 여사제 카드, 또 컵의 왕 카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두 분은 사내 연애라든지 혹은 두 분이 아직 정착하기 전이어서 기다려줘야 한다든지 그런 시간도 있을 수 있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또 이직을 하게 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이직한 이후에 뭔가 결혼하고 살 집을 정해야 되니까 약간 딜레이 되는 시간도 있을 수 있거든요. 혹은 좀 주변 사람들한테 결혼에 대해서 오픈하기 좀 민망할 정도로 두 분이 좀 빨리 결혼하실 수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이 좀 빨리 결혼한다든지 혹은 두 분의 만나는 기간이 좀 짧아서 주변에서 친구들이 니네가 결혼한다고? 벌써? 약간 이렇게 놀란다든지 두 분 사이는 단단한데 주변 사람들이 놀랄 수 있어요. 또 두 분 중에 한 분이 뭔가 공부를 마저 해야 돼서 몇 개월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두 분은 결혼 결심 자체는 빨리 하게 되는데 시간을 둔다든지 혹은 주변 사람들 몰래 연애하는, 몰래 준비하는 시간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컵의 왕이 들어왔기 때문에 두 분 사이에서는 그런 부분도 오히려 두 분의 사랑이 커가는 시간, 든든해지는 시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두 분의 결혼 생활 보여주는 카드를 뽑으셨는데 상대방은 이렇게 얼굴을 다 보여주고 몸을 낮추고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하려고 하고 여러분에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제 다른 데서는 가면을 쓰고 왔는데 이제 이 사람 앞에서는 가면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이제까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자아를 보여줬지만 내가 이 사람 앞에서는 이제 모든 걸 솔직히 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사회생활 하시면서 뭔가 자기 의견도 확실하게 하시고 당차고 냉정함도 유지하고 이렇게 프로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결혼한 이후에는 밖에서는 그런데 집에 와서는 굉장히 배우자한테 애교가 많다든지 밖에서랑은 좀 다른 모습 여러분이 보여주실 수 있거든요. 상대방은 가면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굉장히 한결같아요. 또 일관적인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앞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여러분한테 잘하고 여러분에게는 늘 진심이에요. 이제 그렇게 상대방은 일관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좀 더 마음 편하게 이분한테 의지하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마 여러분은 이 밖에서 받는 스트레스, 사회에서의 긴장감, 이거를 배우자 앞에서 많이 내려놓게 되고 배우자 앞에서는 가면을 벗게 되고 또 배우자 앞에서는 뭔가 한없이 아이처럼 행동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또 여러분의 배우자, 이 상대방은 좀 만사를 제쳐두는 사람, 집의 일이라면 정말 나서서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도 이분은 정말 가정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또 두 분의 결혼 생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해주는 카드에 동전 1번, 동전 3번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아마 두 분은 결혼 이후에도 각자의 일 이런 건 계속 하실 것 같거든요. 또 두 분의 원래 가족과는 조금 떨어져서 독립되게 생활하실 것 같아요. 또 두 분 각자 가정에서는 너희 둘이 결혼해서 사는 건데 둘이 이제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이제 자유롭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두 분이 딱 이 새 가정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원래 가정에서도 도와주시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두 분의 부모님이 두 분 결혼 처음 시작하시고 이제 집을 마련하고 할 때 경제적으로 도움 주실 수 있겠죠. 도움을 너무 많이 주신다든지 혹은 너무 가까이 살게 되면 아무래도 새로운 가정이 온전히 바로 설 수 없게 되고 많이 개입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두 분 결혼 생활을 보면 우리가 이 정도 해주는 게 기본적인 거야 라고 해주시고 아예 손을 딱 떼실 수 있어요. 이제 그게 장점이 뭐냐면 서로 양쪽 집안에서 기싸움 할 필요도 없고 더 이쪽에 효도를 잘해 이렇게 바라시지 않거든요. 두 분의 부모님이 다 약간 우리는 알아서 살 테니까 너희는 열심히 살아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정도? 이 정도 도와주시는 그런 부분이라 노랑분들은 아마 결혼 생활 자체를 통해서도 두 분이 새로 만들어가는 것이 많고 또 서로 막 같이 조사하고 부동산을 키워간다든지 경제력도 함께 키워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두 분의 관계성을 살펴보면 막상 여러분이 감정 기복이 더 큰데 상대방은 그걸 좀 편안하게 받아주는 모습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두 분의 자녀가 봤을 때는 나의 부모님은 굉장히 죽이 잘 맞는 것 같다. 찰떡궁합이다. 이제 그리고 천천히 성장하는 부모였다. 또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저쪽이 부드럽게 받아주니까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 거고요. 또 여러분의 배우자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감정 기복이 있는 걸 보면서 인생에 저렇게 활력소로 생각하는 부부관계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두 분의 이런 알콩달콩한 사랑 이런 걸 평생 보게 될 거고 또 두 분이 이렇게 집도 점점 키워가고 살림을 확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의 부모님은 정말 성실하셨어. 서로 믿고 의지하고 퍼즐 조각같이 딱 맞는 분들이었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럼 노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파랑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파랑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결혼운 그리고 배우자의 특징들 카드로 읽어봤는데요. 오늘 파랑 고르신 분들은 결혼 자체가 정말 놀라운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측할 수 없는 운명, 또 우연인 것 같지만 운명적인 사건,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세렌디피티 카드,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가져라. 행운이 당신의 편에 있다. 이런 카드들이 들어왔는데요. 아마 파랑 분들은 좀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또 영화로 나올 것 같은 그런 결혼 하실 것 같아요. 이 세렌디피티 카드는 보시다시피 네잎클로버가 가운데 강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네잎클로버는 말 그대로 행운을 의미하고 또 밑에서 이 날개를 달고 있는 요정이 뛰어오르고 있거든요. 파랑 분들은 결혼을 통해서 다시 태어날 정도이다. 우연 같은 사건이지만 복권 같은 정말 행운 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정조차도 뛰어오를 정도로 요정도 잡고 싶을 정도로 파랑 분들의 결혼은 행운이다.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두 분의 결혼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또 부러움을 살 정도로 정말 세기의 결혼이 될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결혼을 두고 파랑이 그 사람이랑 결혼했잖아. 파랑은 그런 사람이랑 결혼했잖아. 약간 이렇게 자랑거리도 될 거고요. 양쪽 집안에서 다 두 분의 결혼을 두고 기쁨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분의 만남 자체가 세상에 축복이 된다. 이런 세렌디피티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 분은 결혼 이후에 생활이 더 윤택해질 것이고 또 두 분을 보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저런 결혼 나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텐데요. 그런데 또 결정적으로는 열린 마음을 가져라. 당신의 소울메이트는 당신의 예상과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전혀 예상 외의 사람, 또 우연같이 나타나는 놀라운 사람,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 아닐 수 있고요. 새롭게 알아가는 사람인데 운명처럼 빨려 들어간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혼 결심을 꽤 빠르게 하실 수 있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미 결혼했더라. 이런 마음도 드실 수 있거든요. 또 그만큼 두 분은 결혼 과정도 좀 일사천리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결혼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분의 상황들이 정말 평생 결혼 자체가 아니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결혼을 이후로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 것이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절대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과도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파란 분들은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나는 내 인생에서 결혼이 최고의 행운이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의 배우자의 특징들 자세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아티스트 카드 그리고 동전 8번 이 컵의 왕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분은 일단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실 거기 때문에 예술을 직업으로 삼고 계실 수 있고 또 혹은 예술에 관한 취미도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분과 만나면서 이분의 예술성에 대해서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새로 익히게 될 수 있거든요. 또 이분이 소개해주는 예술의 분야는 굉장히 심오할 거예요. 그 부분에 이분이 가지는 열정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진짜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예술이랑 정말 관련 없이 일하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분은 일에 있어서 정말 진심이거든요. 일도 예술처럼 대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상대방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뭔가 달라도 확실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정도로 좀 멋이 있는 사람이에요. 일단 동전 8번도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고 견실하거든요. 한눈 팔지 않고 집중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상대방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은 뭐가 돼도 충분히 될 만한 사람이다. 이런 확신 강하게 가지실 것 같고요. 이 동전 8번 카드는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어서 혼자 동전 만드는 그런 집중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겉으로 보셨을 때도 이분은 약간 외로운 야수 같은 그런 면이 있어요. 일밖에 모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소식들을 이분한테 좀 알려줘야 되고 뭔가 유행도 알려줘야 되는 좀 순진한 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유행에 갈증이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만의 분야가 뚜렷하고 책을 심도 있게 읽는다든지 인문학적인 감성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컵의 왕이기 때문에 세상을 뚫어볼 수 있는 사색이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하는 세상의 이런저런 얘기들을 굉장히 재밌게 들으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의 감정까지 읽어줄 수 있는 사람, 다분히 센스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분의 매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여져요. 특히 이분이 가진 카드들을 보면 이 상대방은 눈빛이 좀 살아있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분이 뭘 보고 있으면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보게 되고 이분이랑 대화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분의 눈빛에 좀 빨려 들어가게 돼요. 예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이상형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만큼 이분이 가지고 있는 눈빛의 힘이 좀 남다르거든요. 은근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분한테 좀 강하게 빨려들게 되고 또 결혼까지 결심하게 될 것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상대방과 여러분이 두 분이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 살펴보면 동전의 왕카드가 나왔는데요. 상대방은 아마 말수가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한테 먼저 결혼하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서로 접점이 없던 상태에서 갑자기 만나게 되는 소개로 만난다든지 처음부터 약간 훅훅 운명적인 만남으로 가까워지거든요. 운명의 공감대라는 거는 혼자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상대방을 운명이라고 느끼는 것처럼 상대방도 그 에너지를 통과해서 여러분을 운명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냥 우리 시간 낭비하지 말자. 우리 결혼하자. 어차피 알아가게 될 거 시간 미룰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결혼을 바로 진행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막상 이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막 커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 그래서 조금 이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이 사람이 좋긴 한데 근데 내가 아무리 운명처럼 생각한다고 해도 결혼은 좀 성급한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하셔서 뒤로 물러서게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 결혼까지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카드들을 보면 상대방이 계속 여러분한테 맞춰주려는 모습이 있어요. 나를 믿어봐.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다 준비할게. 약간 이런 모습들이 계속 있어요. 이분은 원래 약간 자유로운 영혼일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서 결혼을 결심하면서 나는 자유를 포기하고 다 너에게 맞춰줄 수 있어. 내가 사는 것도 너에게 맞춰줄게. 내가 조금 더 움직여도 되니까 너한테 맞춰. 이런 식으로 두 분이 같이 살게 되는 집을 고른다든지 신혼여행 같은 것도 나는 원래 장소는 딱히 관심이 없어. 너랑 가는 게 중요한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선택권을 많이 주게 되는 모습이 있어요. 또 이분의 특징상 또 결혼하기 전에 허례허식 같은 거는 이분은 성격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결혼식이나 결혼 과정 같은 것도 약간 간소하게 진행하실 것 같아요. 화려하게 하기보다는 딱 필요한 사람들만 결혼식에 부른다든지 그 비용으로 오히려 여행을 길게 가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배우자는 우선순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거든요. 결혼 과정에서도 꼭 필요한 것만 하고 또 그 선택 자체도 다 여러분한테 맡기기 때문에 파랑분들은 결혼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드럽고 편한 길이 열려있고 다툼이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만 마음을 먹으시면 돼요. 또 두 분은 각자 가정에서 특히 환영받는 모습이 강한데요. 여러분 가정에서 봤을 때는 이 상대방이 하는 말이 좀 한마디 한마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성숙한 사람이구나. 믿을 수 있겠다. 이런 인상을 강하게 받게 되고요. 또 여러분은 배우자 가정에 가게 되면 이 상대방이 딱히 말수가 많지 않고 무뚝뚝한 면이 있는데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가정에 웃음이 피게 되고 또 융화가 잘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두 분은 양쪽 가정의 문화가 만나는 지점, 이제 그곳에서 두 분의 역할이 정말 빛을 발하게 된다라고 보이고요. 이제 이렇게 주고받는 모습들, 소박하게 진행하는 결혼 과정들, 이런 장면들부터도 아마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게 될 거고 또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결혼하고 싶다. 이런 반응을 만들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두 분의 결혼 생활 보여주는 카드를 살펴보면 이렇게 여러분을 두고 상대방이 그림을 그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 시장통이라서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근데도 상대방은 여러분을 그리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만큼 여러분의 배우자는 완전 가정적이고 때로 여러분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좀 핀잔을 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랑분들 배우자분들은 좀 우선순위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생각 이런 거보다는 딱 여러분을 바라보는 여기에 더 집중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감각 이거랑도 연결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분이 하게 되는 예술 작품 여기에 여러분이 모티브가 된다든지
또 여러분이 뮤즈가 될 수 있고요. 또 꼭 예술 분야를 의미하는 게 아니더라도 이 상대방의 삶의 목적이라든지 삶의 원동력이 바로 여러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화가는 원래 작품을 통해서 세상에 자기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작품 안에 무엇을 담느냐, 이게 인생의 전부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화가가 평소에 생각하는 통찰력, 가치관 이런 것들을 작품에 담아내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이 여러분의 배우자, 이 상대방은 그만큼 여러분이 정말 중요해요. 오로지 자기 그림은 여러분이 가득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의 자녀가 봤을 때는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정말 서로밖에 몰라. 이렇게 생각할 만큼 두 분이 평생의 동반자가 될 것이고 삶의 목적과 삶의 전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주변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너는 정말 좋겠다. 너희 부모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서 좋겠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또 두 분의 장기적인 결혼 생활 보면 완즈 2번 카드, 또 컵의 여왕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컵의 여왕 카드를 보시면 임신한 여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것처럼 두 분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자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수 있고요. 여러 자녀를 낳는 것은 어떨까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생각은 요즘 세상에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이 생겨야, 그래야 자녀를 낳게 되거든요. 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야 자녀를 낳게 돼요. 세상 살기가 좀 힘들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환경이 힘들다면 아이 낳는 것 자체를 주저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이 나는 자녀를 낳아야겠어. 우리 자녀를 낳아보자. 우리 자녀를 더 낳아볼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결혼 생활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고, 두 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걸 기반으로 세상을 여러분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두 분이 생각하셨을 때 세상은 정말 살만하다. 살아볼만하다. 나도 자녀를 낳고 나의 자녀한테 이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또 이 완즈 2번 카드는 그러면서 두 분이 집을 키워갈 것이고 살림을 키워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두 분은 같이 이동을 하고 또 아이들과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보고 싶다. 좋은 환경으로 가자. 이렇게 삶의 원동력, 목표를 만들고 또 활력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파란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